한번 보면 요즘엔 그래서 네티즌들이 일명 설립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죠. 발의된 법안의 내용들을 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댓글을 쓰는 아이디 전체와 IP를 공개하도록 해서 댓글을 작성할 때 책임감을 좀 높이도록 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반실명제, 준실명제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댓글을 달 때 전부 다 실명을 대고 이제 실명을 쓰고 이제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걸 만약에 실명으로 다 전환시켰을 때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댓글을 달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명화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실명을 하면은 적어도 이런 어떤 부작용은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악플러에 대한 처벌이 그 자체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기보다는 형법상의 규정이나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에 이제 의지를 해서 처벌을 하는 이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악플러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법적인 장치나 이런 제도들이 빨리 마련되어야 유명인들의 악플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은 물론 일명 베르테르 효과 같은 효과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 리플들이나 커뮤니티 팬들의 의견을 보면 이런 자살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자신도 삶이 허망해졌다. 이렇게 본인도 의욕을 잃었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설리시 사건에서도 가장 문제가 된 게 소방관이 동향 보고서를 유출한 것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됐죠. 이런 경우들에서 언론에서 자살 방법들을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감정적인 동일시를 통해서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언론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제재하거나 바꾸려는 정부의 노력도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오스트리아의 경우가 좀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살자에 대한 보도 방식을 바꾸고 자살률이 절반 이상 줄었다. 그런 연구 결과도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오스트리아는 자살 보도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게 됐나요? 네, 오스트리아에서 일단 보도 방식을 바꾸게 된 이유는 자살자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를 했다가 오히려 자살률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연구도 있었고 또 미국에서는 신문사가 파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자살률이 줄어들었다 이런 연구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이제 자살에 대한 보도 방식을 바꾸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보도 방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자살에 대해서 가능하면 보도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원칙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도해야 된다면 자살이라는 단어를 이제 헤드라인에 실지 않는다. 이것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살의 상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묘사하지 않는다. 그 마지막으로는 자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살에 대한 보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는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조금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네티즌들이 요새는 기사에 좀 자극적인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이거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글을 쓰기도 하고 실제로 그거를 반영해서 이제 작성 기자분이 글을 수정하고 또 다시 기사를 올리고 이런 경우가 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자체적으로 이제 서로 변화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론에서 자살에 대한 이제 권고 기준을 마련을 한 것 같던데요. 우리나라의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보자면 우리나라 또한 이제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그냥 사망했다, 숨졌다 정도의 표현으로 이제 순화하도록 이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이제 구체적인 자살의 방법이나 도구 그리고 장소나 동기 등에 대해서는 이제 보도하지 않도록 이제 규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되도록이면 이제 보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말고 자살에 대한 예방 정보를 꼭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의 자유도 보장을 할 수 있는 방침으로 보도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이런 자살 보도 권고가 도대체 뭐가 중요할까? 네. 아니, 사람들이 이런 자살에 대한 보도에 대한 그걸 접하고 갑자기 자살을 많이 하게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혹시 엑스제팬 아세요? 예. 그 엑스제팬의 히데라는 그 기타리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벌써 한 20년 전 일 같은데 그 히데라는 기타리스트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했는데 그때 당시엔 이런 권고 기준 이런 거 전혀 없었죠. 전혀 없어서
이분이 어떻게 자살을 했는지를 언론에서 그대로 되게 세밀하게 묘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이 자택에서 그 수건으로 목을 매서 문고리에 걸어가지고 자살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벌써 처음 그 보도를 접한 게 벌써 몇십 년 전인데 저는 아직까지도 누가 그 자택에서 자살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볼 때마다 자꾸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누군가가 문고리에다가 그 수건을 걸고 자살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런 모습이 각인되기 때문에 이 보도를 통해서 자살의 방법이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각인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보도 기준이 의미가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자살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다 보면 이제 다수가 함께 모여서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끼리 이제 함께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접할 수 있어서 뭐 상당한 안타까움을 이제 자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법에 따르면 그 자살 위의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치 파악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살 위의 물건이 뭔지에 대해서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 위의 물건에 관한 고시를 그 행정 예고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이 정부가 자살 위의 물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어요.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번개탄, 농약, 뭐 제초제, 살충제, 그 진균제, 그 진균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얘기만 들어도 무시무시한데요. 네, 그런 거를 정해 놓으면은 좀 자살 방법을 홍보하는 그 역효과가 오히려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안 했다고 하네요. 네, 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면은 이제 자살에 관련한 보도나 자살 사이트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 업무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사실 뭐 설리 씨나 구하라 씨도 어떻게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일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죠. 그죠? 그렇죠? 다들 이렇게 극단적 선택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일하면서 정신과 치료가 좀 필요할 정도, 그 정도로 좀 뭔가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뭐 이런 경험 다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제 재판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는데 변호사님도 오늘 마침 또 저도 그렇고 재판 갔다 오셨죠. 제가 지금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 지금 정신적, 신체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네. 이 정도는 견딜만 합니다. 아직까지는. 또 이렇게 방송 찍으면 또 회복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예.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도 좀 스트레스 받으시고. 네, 뭐 저희 이제 동료 변호사님들 중에 이제 별명이 걱정 인형이신 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또 아무래도 변호사의 직업이라고 하는 게 또 의뢰인들의 걱정을 대신 짊어지는 역할을 하다 보니 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주변에 다른 이제 변호사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좀 힘들어하신 분들은 많이 있고요. 또 좀 심각하신 분들은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고 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좀 들어는 봤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좀 저희가 좀 재판도 하고 또 결과가 있잖아요. 뭐 이기고 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더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변론을 종결을 했는데 이길 것 같은 이제 확신이 들지 않으면 좀 우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예. 반대로 질 것 같은데 이기면 그러면 또 신나죠. 잠시 신나죠. 예. 또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야 되죠. 있죠. 그렇죠. 있어야겠죠. 예. 그렇죠. 특히 법무법인 사라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무지하게 많죠. 그렇죠. 예. 저희는 셀수 그렇게 없습니다. 아주. 예. 그래서 저희는 기분 좋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정신과를 찾는 사람이 연간 그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정말 큰 어마어마한 수치 같은데. 근데 이 수치가 실제로는 그 정말 정신과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 인식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해서 어쩌면은 축소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적인 부분에서 이게 그 F 코드라고 해서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민간보험이나 뭐 이런 것을 가입할 때 혹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 F 코드와 구별되는 그 G 코드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거는 약물 치료가 아니라 그 상담을 할 때만 적용될 수 있는 거라서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보호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좀 제약 사유가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나서서 뭐 해결책 이런 걸 좀 논의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는 덴마크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직접 이제 자살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자살 클리닉 제도를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이제 뭐 혁신적으로 경감이 되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원래는 덴마크의 자살률이 우리나라의 자살률보다 훨씬 더 상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클리닉 제도를 시행한 이후로는 이제 10만 명당 이제 9.4명 정도로 이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이런 통계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이런 지원이나 프로그램 만들면은 조금 더 그 정신질환 그 치료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낮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인식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국가에서 아마 운영을 한다면 이제 치료비가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 무료로 운영한다는 뭐 그런 점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근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주변 분들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좀 보듬어 주려고 이렇게 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살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까 언급한 그 베르테르 효과가 대표적이긴 하죠. 근데 사실 파파게노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못 들어보셨군요. 들어보셨고. 저는 파파게나는 알아요. 아, 그 그러시나요? 마적에 나오는 네. 그 인물들이죠.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파게노는 파파게노는 그 모차르트의 오페라 그 마술피리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파파게노라는 사람이 그 이별에 대한 슬픔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새 요정이 불러주는 그 사랑의 노래 때문에 다시 삶을 선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그 언론, 뭐 국가 이런 주변 사람들이 서로 이제 정신적 고통을 갖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면 그들이 죽음보다는 삶을 선택할 확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